이맘때쯤이면 제주 해변은 밀려 들어오는 구멍갈파래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구멍갈파래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 넘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초록빛을 띤 파래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과 물살을 따라 해안가로 떠밀려 들어와 모래밭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이 바닷가인지 파래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파래가 가득한데요. 파래가 썩으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300톤 넘게 치웠는데 며칠 새 또 차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죠. 이 냄새 때문에. 이렇게 갈파래가 썩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10cm만 손으로 파면 모래가 새카마요. 그래 조개 같은 것도 일절 안 나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구멍갈파래는 2만 3천여 톤.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 5천 톤이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구멍갈파래를 성게의 먹이원이나 전복 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뭔가 자원화 이런 연구들이 있긴 한데 상용화된 거는 지금 없고요. 현재로는 수거가 중요라서. 제주 테크노파크도 4년 동안 효능 평가와 성분 분석 연구를 진행해 축산 사료를 개발했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상업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부터 이제 가공을 해서 건조하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방안은 마련됐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제주 해변의 불청개 구멍갈파래. 수거와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1억 원 안팎에 이르지만 제주도는 10년째 연구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제주 지역 어민과 농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도 2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농민과 어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집회에서 일본 총영사에게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농민과 어민은 오전 10시쯤 성산포항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일본 총영사관 앞까지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한 차량 시위도 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도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과 모레 각각 5차, 6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포럼 일정으로 지난달 31일에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했던 오영훈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까지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취소했지만 재판에는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1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내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토지주 반발이 8년째 이어왔던 곶자왈 보존과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시 조천읍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검은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고 평소 폐쇄됐던 용암길도 개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제주 해수욕장에서 방사능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해수욕장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월 1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조사는 시험 조사선을 보내 분 단위 방사능 검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봄이면 예쁜 꽃을 피우는 벚나무는 대표적인 가로수로 도심은 물론 외곽 산책로 등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벚나무마다 모시나방 유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 꽃이 지고 지금은 푸른 잎사귀가 풍성해야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하나 건너 하나꼴로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마다 애벌레 수십 마리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선명한 노란빛에 검은 세로 줄무늬가 있는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입니다. 이 애벌레가 잎을 모두 갉아먹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벚나무 잎사귀는 몽땅 사라져버렸고 나무 주변에는 애벌레 배설물이 떨어지면서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오늘 산책 나왔는데 벌레가 너무 많고 징그러워서 이렇게 우산 쓰고 나왔어요. 바글바글해서 엊그저께는 막 징그러워가지고 안 쳐서 그래요, 약을. 이게 나무 없는 이파리 없는 데는 다 벌레가 완전히 다 먹고 이제 밑에 까맣고. 아파트 주변 뚝방길의 벚나무들도 애벌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잎이 몽땅 사라진 벚나무는 말라가고 있고 나무 주변은 검은 배설물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시나방 유충은 벚꽃이 떨어지고 난 후인 4월 말에서 5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지만 잎을 모조리 먹어치워 성장을 저해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당국도 피해 규모나 발생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돌발 해충입니다. 원주시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이 늘자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좀 심한 것 같아요. 방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른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좀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방제를 좀. 전문가들은 돌발 해충 발생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대발생 조짐이 있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도 42호선 동해시에서 정선군 구간 백봉령 구간은 차로가 좁고 구불구불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도로의 직선화와 터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구불구불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가파른 경사 구간도 계속됩니다. 국도 42호선 백봉령 고갯길은 동해시와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지만 급커브가 많고 경사가 심해 도로 이용객들이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 사마동에서 정선군 임계면을 잇는 백봉령 고갯길인데 상습 결빙이 발생하고 비가 올 때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브레이크 파손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많고 또 이제 구간이 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도로가 42번 국도가 돼 있으니까 서동로거든요, 괜찮은데 저 위쪽으로는 이제 동해 지나서 이제 강릉 경계구역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꼬불꼬불하고 백봉령까지가 힘들죠. 정부가 지난 2019년 전체 13.1km 구간 직선화와 터널화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이면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동해시와 도로건설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 기조비에 대해 총사업비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9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바다 안개가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 흐리겠고 덥고 습한 공기도 유입되고 있어서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산간 지역은 구름이 낮게 껴있어서 가시거리도 짧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21도, 성판악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5도, 서귀포 24도, 성판악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현재 우도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바다에 안개가 껴서 해상교통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는데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8.2%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0%대의 호전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법인 택시 3대와 지난해 4대가 감사 보상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 택시는 대당 1억 원인데 면허값이 1억 6천만 원대로 거래되면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택시는 5,300여 대로 제주도가 조사한 택시 총량 연구 용역보다 820여 대가 더 많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금능과 협재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한림공원 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화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주요 항포구에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해 검문 검색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에 거쳐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제주 해역에서는 음주운항 25건이 적발됐고 지난 2020년 9월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과 경찰관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과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강제 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시내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4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이 나 세탁기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는데 소방당국은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제주 에코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7일 제주 돌문하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윤도현 밴드와 저스티스, 코요테와 김나영 등 뮤지션 8개 팀이 참여해 오후 3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 30분씩 릴레이 방식으로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 입장은 무료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해 관람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제주 돌문하 공원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